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김정은 시대 누가 북한을 이끄나, 김정은이 만약시 중태에 빠지든지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 북한을 누가 이끌고 있을까, 누가 이끌어 갈까. 많은 사람들이 김여정이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중태에 있는 것과 김정은이 사망했을 때는 복잡해집니다.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여정은 김정은이가 살아 있을 때는 집단지도 체제로서의 북한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김정은이 죽고 사망했다면, 없다면, 북한에 김정은이가 사라졌다면 김여정이 과연 그 어린 나이에 70, 80의 노장들을 데리고 북한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김여정의 말을 들을까? 그러면 다시 또 최고 지도자 김여정 동지라고 90도 경례를 할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김정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사라지고 만약시 사망하고 없다면 김여정은 일개의 당중앙 정치국 후보위원 역할, 또 백두혈통으로서의 체면적인 역할은 하겠지만,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은 하겠지만 단독으로 북한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북한의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 자, 현 상황인데 지금 그 신뢰를 가진 분들이 최근에 김정은이 사망했다, 또 중태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화 인터뷰죠. 전화 인터뷰에서 장성민 전 상황실장, 김대중 대통령 때죠. 저희 장성민 씨하고도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사망했다. 그리고 북한의 친중파들이 중국 수뇌부에 이미 그 사실을 보고했고 앞으로 김평일이 북한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아마 지금 감금 상태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뒷받침되려면, 김정은이 사망이나 중태설이 사실로 뒷받침이 되려면 북한 현 상황을 잘 파악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이나 모든 해외 언론 매체들이 김정은의 동선이나 동영상을 씻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김정은에 대한 유머가 확대되고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많은 보는 신문입니다. 전체 주민들이 다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평양시에나 각도시 직할시에는 하몽이나 청진이나 원사 이런 데는, 이런 광장 곳곳에는 노동신문 1면에서 5면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놓습니다. 평양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노동신문이 부수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합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노동신문을 받아보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노동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은 그래도 당 세포비서 정도 돼야만이 진짜 노동신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세포비서는 그 노동신문을 받아가지고 아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작업반들이나 또 자기 직장 부문 사람들 앞에서 노동신문을 30분간 낭독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신문 사설이라든가 김정은의 교시나 말씀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걸 노동신문을 독보를 통해서 모든 작업반, 부문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겠습니다. 일면 사설, 여러분 지금 뒤에 한번 보시고 가죠. 오늘은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항일 빨치산이죠. 김일성이 무장 유격부대를 조직한 날입니다. 1932년 4월 25일.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북한에서 나서자라고 공부한 사람들은 1932년 4월 25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날 김일성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날짜가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1932년에 이미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조선의 군대를 벌써 가졌다, 정규군을 가졌다고 해서 바꿨다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로 바뀝니다. 그 왜 바뀌었을까?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동신문에 실린 것처럼
지금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면, 2면, 3면에도 아무리 찾아봐야 오늘 노동신문 일자에도 이 사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위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혁명무력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설을 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북한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심지어 영국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지금 북한을 집중해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이터 통신에서는 김정은이 치료를 받고 중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의료 집단이 지금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상태는 모르겠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최고 지도자,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반박은 단 한 글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오늘자 사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오늘자 사설에는 막말 배설당이라는 제목으로 미래통합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메아리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에는 정말 어째서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은 막말통합당이고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썩은 적폐당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의 오늘이라는 또 대외 매체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일 매국 욕도들과는 한우를 이고 살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김정은이 사망했다, 김정은이 중태에 빠졌다, 김여정이 지금 감금됐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최고 존엄을 못 오가는 그 어떤 자들도 지금 끝까지 따라가서 처단할 것이라고 열변을 토론하던 그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럴까? 문제는 진실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을 보면 왜 이들이 자기 최고 존엄을 두둔하는 그 열변을 토로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팽이를 짚고 나와서 발목 관절에 무력 수술을 하고 나서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팽이를 짚고 나타났죠. 그때는 걸을 수가 있으니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체중이 부러지면서 또다시 손목 관절과 발목 관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도저히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번 치료받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신장 스텐트 수술도 다시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물론 심장, 발목 관절은 그렇다 치고 신장 스텐트 수술은 그렇게 정교하게 하지만 큰 수술이 아니라는 것 의학계 의사님들과 전문가님들은 다 알 겁니다. 가는 쇠파이프를 심장 대동맥에 박아가지고 피가 잘 순환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왜 피줄이 좁아져서 이제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심장 스텐트 수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폐를 절개하고 심장을 통째로 열어놓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일도 이 스텐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칼을 대고 심지어 주사 맞는 것까지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의사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료진을 데려다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김정은이 완전히 중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누가 북한을 통치할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김평일이가 한다느니 김여정이가 한다니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건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여정은 중태에 빠지고 죽지 않았다면, 김정은이 죽지 않았다면 대리 통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어 체제로 김여정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중태가 아니고 진짜 사망했다면 김여정은 북한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령희를 비롯해서 박봉주, 김재룡, 김정관, 박종천과 같은 이 70대 노장파들이 과연 김여정한테 90도를 절하고 백두칭송을 하면서 또 최고 영도자 김여정 동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견해입니다마는 북한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시 사망한다면 김평일이도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언론 또 많은 국제 여론들이 백두혈통이면 안 되는 것처럼, 북한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사망하게 된다면 김평일이나 김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에 있는 노장파들이 힘을 얻어 집단 지도체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은 이 체제가 엄격하게 정교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밑에 하부말단 리당위원회까지 엄청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집단 지도체제, 즉 최령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집단 지도체제처럼 중국은 지금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맡으면서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이게 지금 약간 혼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보게 되면 모태똥이 독재 정치를 할 때 모태똥 혼자서 정치를 했죠. 그 모태똥 죽은 다음에 승계를 받은 것이 둥서평입니다. 둥서평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지만 그래도 둥서평 때부터는 집단지도체제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둥서평이 죽고 나서는 중국은 완전히 집단지도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저는 이 모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령해든 박봉주든 김재룡 그리고 박종천, 김종관 같은 군부 수뇌부들과 집단지도체제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집단지도체제로 갈 때 북한 인민들의 생각입니다. 또 인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이들이 집단지도체제로 가면서 인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삶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 즉 백두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화되고 숭배된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북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태도와 이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되는 이자처럼 최령해 박정천과 같은 박봉주와 같은 군부 당 내각의 집단 지도체제에 충성하는 그 충성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세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일성, 김정일 죽었을 때 그 울부짖음,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지금은 김정은은 그러한 카리스마와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뒤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지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사라지고 즉 사망해서 사라진다면 가장 환호를 보낼 사람들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김씨 가문에 속아온 북한 인민들입니다. 그리고 김평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김평일이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엄청난 북한의 피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산군을 연상시키는 피바람이 반드시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북한의 최령해를 비롯한 고위 당, 정, 군의 수뇌부들이 모를까요? 이미 김평일은 정치적으로 매장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소환된 것도 망명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 세력에 이용될까 봐 김정은이가 소환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리고 지원과 격려와 후원이 오늘과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구독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